자, 1번 틀린 사람 없죠? 네. 정답 몇 번이야? 4번. 근데 왜 2번에다 지웠어요? 저는 이거 이제 2번 복사. 2번 아니 2번 말 안 돼요. 2번은 뭔데요? 2번은 조건. 오, 이틀 전보다 낮았어. 이제 조건이 뭔지 알게 됐어. 오, 좋았어. 2번. 2번에 정답 몇 번? 4번. 4번이죠. 2번은 근데 틀린 놈이 있어요.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에? 내 채점을 한 명밖에 안 하긴 했는데. 자, 가봅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알아 몰라요? 알아요. 뭔데요? P 편집밥. 차집합 Q죠. 자, P 차집합 Q가 P라는 거는 뭐 Q가 그냥 P에서 아무것도 뺄 수가 없다라는 소리니까 서로소인 집합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P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Q는 요 바깥에 이렇게 그냥 위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소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제일 쉬운 방법 맨날 내가 번호 쏘잖아. 여기 1번, 바깥을 2번, 여기 3번. 뭐 이제 전체 집합 있다고 치고. 자, 그럼 P면 Q, not Q냐는 P가 Q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자, 누가 봐도 맞는 얘기야. P는 1번이고 Q 여집합은 2번하고 3번이니까 뭐라는 거야? 2번하고 3번이 아니라 1번하고 2번이죠. 미쳤나봐. 자, 1번하고 2번이니까 당연히 부분 집합 맞죠. 그리고 기억을 뭐 하면 디귿이 될까? 네? 기억을 뭐 하면 디귿이 되나요? 안 돼. 대우를 하면 되죠. 여전히 용어를 잘 모른다. 월요일에도 똑같이 내가 얘기했는데 대우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죠. 니은은 맞는 얘기가 아니야. P 여집합은 2번, 3번이고 Q는 3번이니까 자 서로 반대가 돼야겠죠. 니은은 틀렸고 정답이 기억 디귿이니까 자 4번. 됐죠? 너무 쉽다. 다음 3번. 3번의 정답은 어디 갔어 내 거? 여기 있구나.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모든 정수 A의 개수 구하래. 이거 유은이 맞췄다. 이렇게 맞췄지? 3번은 약간 국어 문제죠? 이거 어떤 1, 2, 3, 4, 5,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아유 이게 짜국 때문에 지금 플러스처럼 보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가 부정했을 때 참이 되게 하려. 부정을 먼저 써야겠죠. 네, 부정을 여기다 써볼게. 부정을. 그럼 어떤을 지우고 모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를 지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항상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니까 그냥 머릿속에 아직도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셔야 되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열심히 푸시면은 A의 개수가 몇 개야? 9개 나오는 거. 저 그냥 너무 쉬운 얘기야. 맞죠? 이만큼만 할게요. 괜찮지, 그치? 쟤는 공통석 원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이 몇 번이니? 4번이죠. 아니, 얘는 너무 쉬워. 자,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Q이면 P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 지금 Q랑 P랑 둘 다 이제 부정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성가셔요. 그래서 얘를 대우로 살짝 틀어주면은, not P이면 not Q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x가 a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이 0이다 라는 소리니까 결국엔 a 대입해가지고 양수값을 얻어달라 이런 소리고 여기 넣었더니 결국에는 그냥 2의 a의 제곱이 10이니까 a 제곱이 5고 양수 a는 당연히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으면서 너무 쉬워요. 그래 안 그래? 네. 왜 틀렸어요? 저거 아직 잘 몰라서요. 네? 저거 아직 잘 어떤 거를 잘 몰라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할 수 있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5번, 정답 5번입니다. 자, 항상 참인 것만 모두 골라달래. 근데 조금 어려웠죠? 조금.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자, 기억. 자, 일단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부정 표현이 너무 많으면 대우로 자꾸 바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저 대하여까지는 가정이나 결론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이제 어디다 막 부정을 하거나 순서를 옮기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내비두고 자 기억을 대우하면은 x는 0이거나 대우를 좀 할게요 옆에다가 그럼 x는 0 그리고 또는을 바꾸면 이제 그리고죠 y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런 소리니까 자, 누가 봐도 참입니다. 맞죠? 0이고 0이면 제곱해서 더하면 0이니까. 자, 기억은 그래서 참인 명제가 맞아요. 본인이 참이니까 대우도 참인 거지. 됐죠? 이 정도 당연히 해결 가능하셔야 된다. 다음 니은. 자연수 mn에 대하여까지도 역시나 자, 대우할 때 뭐 순서를 바꾸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이 없을 뿐더러. 자, 그러면 자연수 mn에 대해서 mn이 짝수이면 mn 중 적어도 하나 짝수이다를 대우하면 그러면 mn이 모두 홀수면 mn이 홀수다 이런 소리니까 좀 당연히 맞는 얘기죠. 홀수 곱하기 홀수하면 홀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우가 맞으니까 본인도 맞는 얘기다 해가지고 니은도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다음 디귿은 디귿이 좀 어려웠죠. 잘 알아두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 중에 적어도 하나 짝수이다는 그냥 저 자체로 알아두셔도 되고 얘도 대우를 좀 해봅시다. 근데 대우가 없어요. 디귿은 잘 들어. P면 Q이다 구조의 명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장 하나가 딸랑 있는 거야. 조건 두 개로 연결한 명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귀류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 디귿을 귀류법으로. 잘 보세요. 디귿은 귀류법으로. 귀류법이 뭔가? 귀류법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목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자, 결론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말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결론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 짝수라 그랬으니까 반박을 해봅시다.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 B, C가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해요. 적어도 하나 짝수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모두 홀수란 소리잖아. 그치? 자, 모두 홀수면 A도 홀수고 B도 C도 모두 홀수란 소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또다시 모두 홀수가 되겠죠. 왜?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제곱해도.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은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거든요? 이해되지, 그치? 홀 더하기 홀이니까. 근데 C제곱은 여전히 홀수죠. 그래서 얘네들은 짝수하고 홀수니까 예전에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얘가 틀렸으니까 적어도 하는 짝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디귿도 맞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모두 맞는 얘기다라는 거죠. 디귿을 좀 맞는 명제라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 조금 이제 까다로웠다. 다음에 벌써 6번이네. 6번이 엄청 어렵죠? 근데 t가 너무 많이 나, 사실은. 어떻게든 식조작을 해가지고 산술기하평면에 써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식조작이 이렇게 먼저 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좀 건드려 볼게. 내가 지금 앞에 두 항을 보니까 m으로 좀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아. m 더하기 n으로 이렇게. 맞죠? 글씨가 너무 초딩같이 써졌어. m 더하기 n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m 더하기 n이 공통 인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좀 적으려고 그래요. n 곱하기 m 더하기 n 곱하기 잘 보세요. 여기를 m 더하기 n으로 내가 묶어낼 거야. 중괄호가 굳이 필요 없긴 한데 m 더하기 n으로 묶었어. 잘 보세요. m 더하기 n으로 묶었어. 그럼 얘는 m을 남기고 얘는 1을 남겨요. 이해되세요? m 더하기 n으로 묶으면 앞에는 m을 남기고 뒤에는 1을 남겨.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값이 m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총 정리 결과가 그냥 이렇게만 냅둘게요. 이렇게만 내비둬봐. 자, 얘가 지금 4분의 3인데 뭔가 m 더하기 n도 똑같고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두 식에 곱이 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두 식에 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이 상태로 가만히 내비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잘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거든? 잘 봐. 여기 지금 m 더하기 1이 있어요. m 더하기 1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3m 더하기 3도
사실 m 더하기 1을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 그 쟤네들을 짝으로 매기고 그 다음에 4n을 좀 따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좀 식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면 앞에는 m 더하기 n을 그대로 쓰시고 뒤에는요 3m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4n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볼게.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1 m 더하기 n 플러스 4n m 더하기 n 이렇게 일단 됩니다. 맞죠? 근데 잘 보니까 이거랑 이거를 곱한 결과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맞죠?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볼까?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A와 B의 곱이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A, B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3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2루트 12AB가 최소값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입장시켜 주게 되면 이 최소값이 2루트 12 곱하기 4분의 3 해가지고 계산 결과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6이면서 정답이 1번입니다. 많이 어려웠죠? 6번이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비슷비슷하게 어려워. 6번, 7번, 17번이 세 개가. 됐나요? 자, 공부를 잘해 두셔야 돼. 알겠죠? 다음 7번 갑시다. 7번도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은 복잡해. 7번 정답은 2번입니다.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집중을 잘 해주세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x 1, 2, 3, 4, 5라는 A구나. 미안해. A는 1, 2, 3, 4, 5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 B는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 A에서 B로의 함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어달라라는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정보는 1대1 함수를 만족을 시키는 그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한 원소만이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f n 더하기 1은 f n 더하기 4니까 선생님이 이 식을 좀 해석을 해본다고 치면 어떤 값하고 걔보다 하나 큰 값이 얘네들은 다 정의역이거든요. 어떤 정의역이랑 그 정의역보다 하나 큰 정의역이 서로 치역을 4만큼 차이 나게, 그러니까 본인의 치역이 있다면 걔보다 4만큼 큰 치역을 본인보다 1만큼 큰 정의역이 가리켜야 한다, 이런 소리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야. 뭔지 잘 모르겠어 n이. 그럼 얘는 얼마가 되셔야 돼? 네? 아니, 바보야 혹시? 더하기를 못해요? 잘 봐봐. fn이 3이라는 값으로 같다니까? 그럼 fn 더하기는 어디로 가셔야 돼? 아니, 더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3 더하기 4, 7이죠.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왜? 공역에 뭐밖에 없어? 6까지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해요. 여전히 할 일은 많지만,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5가 되는 상황, 얘가 2일 때 얘가 6이 되는 그러한 상황만 내가 고려하면 되고 나머지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뭔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하면 풀리겠다라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첫 번째 과정인데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멀거든요. 가봅시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일단은 1과 2와 3과 4와 5라는 정의역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을 갖는 정의역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라는 공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달아 두 정의역이 4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얘네 둘일 수도 있고, 또는 얘네 둘일 수도 있고, 또는 얘네 둘일 수도 있죠.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케이? 그럼 각자 다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 보라색에만 집중하세요. 자, 요 두 개를 좀 살펴볼게. 그러면 1하고 2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들이라면 일단 걔네 말고 얘네들은 오직 한 원소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놈들은 절대로 저런 성질을 만족을 시켜서는 안 된다. 맞죠? 그럼 잘 생각합시다. 1과 2가 각각 1은 1로, 2는 5로 이렇게 갔을 때 일단은 저 나의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3이나 4는 각각 2나 3이 2로 갈 때 4가 6으로 가는 것, 또는 4가 2로 갈 때 5가 6으로 가는 상황을 피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오직 한 원소에 대해서만 나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복잡하지만 이렇게 가봅시다. 잘 보세요. 1이 1로 가고 2가 5로 간다고 가정을 했어, 내가. 그러면은 3이나 4나 5는 일단 2, 3, 4, 6 중에 아무데나 가시면 되니까 4 곱하기 2가, 그러니까 3이 넷 중에 하나, 4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 5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가면 되는데, 이 함수들이 다 되는 게 아니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안 되냐면 빼기, 예를 들어서 3이 2로 가고 4가 6으로 가서 5가 3이나 4 중에 아무데나 가는 이 두 개의 함수는 안 됩니다. 오직 한 원소만 저 나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또는 얘네뿐만 아니라 4가 2로 5가 6으로 가고 3이 3이나 4 둘 중에 아무데나 가는 이 두 개의 함수도 안 됩니다. 쟤네들은 빼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했더니 개수가 몇 개냐면은 20개죠. 자, 근데 이렇게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얘네들이 1과 5로 갈 때도 있지만 얘들이 오히려 2나 6으로 갈 때도 있겠죠. 그치? 근데 이걸 또 세요? 바보 멍청이지. 똑같이 20개 나올 거야. 이해되세요? 1, 2가 1과 5로 가는 경우, 보라색 같은 경우, 또는 1과 2가 2와 6으로 가는 경우, 둘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0개가 나올 거니까 일단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 보라색 케이스에서 잡아낼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40개가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가봅시다. 이제는 방법이 계속 똑같아요. 내가 그럼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가가지고 이 2와 3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2가 1로 3이 5로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1과 4와 5는 역시나 2, 3, 4, 6 중에 아무데나 가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만큼 되는데, 이 와중에 안 되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 2와 3이 1과 5로 갔으니까 이제 1 때문에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아. 얘는 그 다음 놈이 4만큼 커질 수가 없어요. 2가 이미 1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랑 5가 2하고 6으로 갔을 때 1이 3 또는 4로 향하게 되는 그 두 개의 함수만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22개가 나오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2하고 3이 1, 5로 갈 때뿐만 아니라 2, 6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44개가 추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이제 다 했거든? 잘 봐봐. 선생님 3, 4로 넘어갈게요. 자, 3하고 4야. 3하고 4면 3이 1로 4가 5로 갔을 때 당시에 1과 2가 미안해. 3이 1로 4가 5로 갔을 때 당시에 역시나 4 곱하기 3 곱하기 2만큼의 함수가 생길 텐데, 그 중에 1과 2가 또 이렇게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 두 개를 빼가지고 똑같이
22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5는 방해를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44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해보시면 이 4하고 5는 1과 2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40개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을 다 더하면 84 곱하기 2니까 168 해가지고, 자,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 7번이 조금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자,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정도를 다룰 수 있으면 시험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다. 다음 8번. 8번은 너무 쉽죠. 정답이 몇 번이니? 2번입니다. 틀렸어, 안 틀렸어? 8번을 왜? 자, 8번 풀어드릴게요. F 합성, F 합성, F의 인버스. 그러면 얘는 원래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함수를 합성해버렸기 때문에 뭐 바꾸고 자식 할 것도 없어. 그러면 F와 F 인버스 한 번 합성을 항등함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나 지금 그냥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걸 K라고 두고 누굴 집어넣어야 3이 나오니? 라는 질문과 같으니 fx가 뭘 집어넣어야지 3이 나오냐면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k 값은 그냥 2다 하고 끝난다. 그런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네. 근데 왜 틀렸어? 저 이거 역함수를 이제 봤네요. 아, 그래요? 네. 안과를 빨리 가보세요. 거짓말했어. 그래도 한글 함수는 알아가시고 다음 9번. 자, f 2분의 x-1은 x 더하기 2라는 함수, gx는 x제곱 마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h 합성 f가 g를 만족시키는 함수 hx에 대해서 h1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잘 봐요. 지금 저기 있는 요식, 요거를 내가 이렇게 써볼까? h fx는 g의 x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h1 물어봤죠? 네. h1. 그럼 내가 만약에 이 fx를 1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게임 끝입니다. 맞죠? 그럼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잖아. 왜 왔어? 아, 끝났어? 시험 잘 보고 와. 아? 내가 답지 안 줬나? 내가 답지 안 줬어? 답지 안 줬냐고 내가. 잠깐만. 어디 갔어? 이거잖아. 여기다가 S에다 1 넣으면 돼. 이거 아닌데. 어디 갔어? 일 넣는 게 맞을까 봐요. 맞아. 1이게 마이너스 1이게 1이게 마이너스 2. 상관없지. 근데 여기 1에 말 넣어도 어차피 X 제곱이야. x에 몇 넣었어? 1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었어? 나 1 넣었지. 잘했어. 왜 여기 1이랬잖아. 시험 잘 봐. 자, 이어갑시다. fx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으면 끝나요. 맞죠? 그러면 봐봐. 얘가 1이 될 수 있는 순간을 찾으면 또 끝이 나요. 그쵸? 아닌가? 아니, 미안해. 얘가 1이 아니라 얘가 1이 돼야지. 뭔 소리야. 얘가 1이 될 수 있는 순간. x에 그럼 얼마 넣으셔야 돼? 막 정리하고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얘가 1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맞지? 마이너스 1 넣을게. 그러면 f 2분의 마1이니까 마1이 1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자라는 이야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따라서 왜? 아, 그래? 야, 귀찮으니까 그냥 너 이거 가져. 한 번 더 풀어 집에 가서.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h f 마1은
G-1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시는데 F-1이 그냥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H1이 G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얼마예요? 빵! 졸십 5번. 뭔데 멤버이 됐죠? 뭐 복잡하게 함수를 뭐 정리하고 뭐 꼴값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생각만 해요. 필요한 생각만.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10번. 자, 가는 무슨 말인가요? 네? 가는 무슨 말? F 합성함수 FX는 X. 그 무슨 말이냐고요? 누가 읽어달랬나? 나도 눈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X는 X. 네? 네. 와. F와 F 역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이야기죠.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다는 건 서로 역함수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자, 알고 계셔야 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맞지? 아셔야 돼, 이제는. F와 F 인버스가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 F 합성 H는 G래요. 내가 저걸 좀 조작을 좀 해볼게. 잘 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는 중요하지만 선생님처럼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잘 보세요. 요거를 풀 때 앞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항등함수 I가 되죠. 맞지? 그래서 H가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인데 어차피 F 인버스는 F하고 똑같다가 가의 이야기니까 H는 사실 F 합성 G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 H5의 값은 H가 F 합성 G라며. F 합성 G가 여기 있네. 그럼 얘가 그냥 HX예요. H5는 25 마이너스 10 빼기 3이니까 12 정답이죠. 아니 자꾸 억지 부리지. 아니 억지가 아니고 진짜야. 되셨죠? 풀이가 간결해야 돼. 됐니 안 됐니? 연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11 몇 시야? 자, 11번은 정답이 1번이죠. 가봅시다. F1은 2, F2는 3, F3은 4, F4는 1. 자, 잘 봐봐. 지금 잘 봐, 잘 들어. F가 1대1 대응입니다. 맞죠? F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G의 값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조건 봅시다. F에다가 G1을 넣었더니 3이래요. 그러면 1대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굴 넣어야 3이 나오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중복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G1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냐 하면은 2라는 걸 안다. 맞지? 자, 이렇게 다 알아냅시다. F 합성 G2가 4래. 그 말은 누굴 넣어야 4냐면 얘가 3이다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F G의 3은 2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1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남은 FG의 4는요? 얼마니? 1이니까 얘가 4라는 것까지 일단 알 수가 있다. 뭐 구하래? G3? G3 1이죠? 네. G 인버스 3은 누굴 넣어야 3이 나오니? 이런 소리니까 누굴 넣어야 3이 나오니? 2네요. 정답은 3 해가지고 1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쉬운 문항입니다. 됐죠? 다음에 12번.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갖는 어떤 집합입니다. 이때 거기서 거기로의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로 나타났을 때 역함수를 가진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면은 도대체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A 값과 F 인버스 구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A를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가 X는 A고 이때가 Y는 A죠. 그럼 내가 지금 이쪽에다가 2차 함수를 그려서 역함수를 가지게 해달라라는 얘기는, 자, 맨날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하고 모르는 학생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공역만큼 치역이 되질 않아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공역보다 치역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함수가 올바르게 정의된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그냥 대가리를 세게 하는데 맞아야죠. 맞아 안 맞아? 보라색은 왜 안 되죠? 보라색이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린 놈은 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다.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네? 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어 보이는 보라색 왜 안 되냐고요? 보라색이요? 네. 저기 Y는 A에 다 왔어. 네? 빨리 자퇴 원서 쓰세요. 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1대1이 아니잖아요. 아니. 괜찮은 거야?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a, a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셔야 되니까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대칭축이 이미 지나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 또는 대칭축이 a에 딱 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네. a,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2차 함수 a, a 지나야 되니까. 자, 그럼 a, a를 넣었을 때 a제곱 더하기 2의 a마 6은 a다 라는 식을 열심히 풀면은 a제곱 플러스 a 마 6이 빵이다 이렇게 되시니 a 더하기 3과 a 마 2가 곱해져서 0이면 마 3하고 2가 되는데 자, 이 중에 마이너스 3은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을 a로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 그림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치? 반면에 a가 2면은 2, 2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그린 그림대로 완벽하게 함수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2가 정답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그러니까 a가 2고요. f 인버스 9의 값은 그럼 얘를 또다시 k라고 두시고 f의 k가 9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된다. 단 언제? 2보다 큰 경우. 그래서 k 집어넣어서 k제곱 더하기 2의 k 마 6이 9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k제곱 더하기 2의 k 마 15가 제로고 그럼 k 더하기 5하고 k 빼기 3이 그래서 0이니까 k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서 2 더하기 3 해가지고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됐나요? 다음. 자,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겼는데 너무 쉬워요. 잘 봐. 자, fx가 구간별 함수로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너 이거 소수로 바꿀 수 있니? 소수요? 네. 0. 얼마? 5.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0.5보다 작은 놈은 위에 있는 함수, 0.5보다 큰 놈은 아래에 있는 함수에 대입을 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합성함수를 계속 연속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7분의 1을 집어넣어서 n번 합성한 함수에다가 7분의 1을 집어넣어서 그 값이 2분의 1과 1 사이가 되게 되는 50 이하 자연수 n의 개수를 모두 세워달라라고 하고 있으니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노가다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패턴을 빠르게 발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의 의도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천천히 구해봤더니 f에 7분의 1을 그냥 넣었어. 그럼 7분의 1은 0.5보다 클까 작을까? 한참 작아요. 한참 작아. 그럼 7분의 1을 위에 있는 함수에 넣으셔야 되니까 7분의 2라는 결과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한 함수는 결국 f에다가 그냥 7분의 2를 넣어달라는 의미와도 같고 7분의 2도 여전히 0.5보다 작으니까 7분의 4라는 함수값을 내게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7분의 4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왔어요. 2분의 1과 1 사이에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얘는 합격. 자, 그럼 n의 2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n의 2가 가능. 뭐 이렇게 표시할까? 그 다음에 3번이 아니라 3번 합성. 3번 합성에 7분의 1 집어넣은 결과는 결국
F의 7분의 4 두 번 합성한 결과를 넣어달라는 의미와도 같으니 7분의 4는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7분의 4는 7분의 3 위에 넣어야죠. 네? 아래 넣어야죠. 아, 정말 숫자를 다루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아래 넣어야 돼요. 아래 넣어야 돼. 맞지? 위에 넣으면 큰일 나요. 아래 넣어야 돼. 자, 위에 넣었어. 아래 넣었어. 미쳤나봐. 아래 넣었어. 그러면 아니 분수를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7분의 8 더하기 2면은 7분의 14니까 7분의 6이죠? 저 범위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와. 2분의 1과 1 사이 들어왔죠? n은 3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합성해 볼게요. 4번 합성 7분의 1이면 결국엔 f에다가 7분의 6을 넣어달라 라는 요청이 되고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2 더하기 2가 7분의 14니까 다시 7분의 2로 컴백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죠? 그럼 결국에는 n에 1 넣으면 안 되고 2 넣고 3 넣고 오케이 4 넣으면 안 되고 5 넣고 6 넣고 오케이 이런 식이니까 결국에는 되는 게 안 되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놈을 세는 게 빠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세겠습니다. 그러면 1이고 4고 땡땡땡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까? 결국에는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면은 안 된다 이런 소리니까 3의 배수 마지막이 누구니? 48이죠. 그러면 49가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안 돼요. 그럼 얘가 몇 번째일까? 33번째. 네? 뭐 그렇게 많이 되나? 얘는 뭐야? 3 곱하기 0 더하기 1이고 3 곱하기 단위로 나타내시면 돼요. 세개 단위 반복이니까. 얘는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1. 얘는 뭐야? 3 곱하기 13 더하기 1이니까 그럼 13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0부터 넣었으니까 14개가 되는 거야. 아닌데 잠깐만. 내가 뭐 틀렸나? 뭔가 틀렸어요. 13개가 아니잖아. 16개잖아. 헷갈렸어. 자, 16개죠. 미안해. 3 곱하기 16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총 17개가 안 되는 애들이고 50개 중에 17개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총 되는 것은 33개다 해가지고 1번이죠. 우와. 괜찮나? 잘 듣고 있는 건가? 정신을 놨나? 중이나요? 복습을 잘 하셔야 돼. 알겠죠? 구경한다고 보니까 될까요? 저 가수 콘서트 갔다 온다고 노래 잘해지나? 아니잖아. 그렇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자, 다음 14번. 14번은 교과서에 자주 있는 저 합성 자주 있는 무슨 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합성함수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문항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갖다 내버렸어요. 그럼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잘 보세요. 자, 도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은행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환율을 보고 달러화를 위안화로 바꾸는 함수. 자, 그러면 F는 잘 보세요. F는 내가 달러를 넣으면 위안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함수 여러분 다 뭔지 알잖아. 그치? 함수가 이거 아니에요. 상자에다가 뭘 넣으면 지가 뭔가를 바꿔가지고 내주는 그런 함수인데 내가 지금 달러를 넣어주면 위안화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F 함수라고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는 함수가 G래. G는 뭐라고? 위안화를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함수가 두 함수 F와 G를 사용해서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달래. 맞죠?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 그러면 봐봐. 달러가 여기 있었어. 이 달러를 원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F라고 써야 돼? G라고 써야 돼? F 합성 G. 네?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가질 않는 거야. 내 얘기를 잘 들어. 제발 좀. 알겠죠? 이해하기 쉽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냥 갖다 그냥 후추 졸라 뿌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잘 들어 내 얘기를. 여기 지금 X가 뭐라고? 얘가 지금 뭘 해달래?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달래잖아. 내가 지금 달러를 X라고 하겠다니까?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이 달러를 F 상자에 넣어야 돼? G 상자에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 F라고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새끼가 뭐가 됐어 갑자기? 이 새끼 위만. 위가 됐죠? 이 위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위안.
G요 G. 그러면 G 합성 F인데 네가 지금 만대로 하니까 F 합성 G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잘 들어. 여러분이 F 합성 G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글씨를 맨날 왼쪽부터 쓰니까 함수도 왼쪽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함수가 먼저야. X에 가까운 함수가 먼저라고요. 그래야지 먼저 작용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거 틀리면 진짜 답도 없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국어 능력도 수학 능력도 뭐가 없는 거야. 그냥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대학 수학 능력 학을 할 수가 없어. 수학이 안 돼. 그 매스 수학이 아니고 그냥 뭐 배움을 받는 게 안 돼. 뭐 아무 능력이 없잖아. 그냥 이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학생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 대학 가면 망해요. 가서 아무것도 안 돼. 대학에 갈 능력을 갖추고 가야 돼. 알아서 모르겠어. 네. 알겠지?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 안 돼. 알겠죠? 자, 잘 기억을 하세요. 달러를 원으로 위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안을 원으로 바꿀 수 있는 함수를 안에서부터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잘 적용을 하셔야지. 아, 달러가 먼저고 위가 먼저 F 먼저 하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 논리가 없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G합성 F를 해주시면 되니까 G에다가 F를 넣어주면 되잖아. 180에다가 7x 더하기 2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180 곱하기 7이 1260이고요. 더하기 360을 하시면 되니까 정답이 2번이다. 이거 맞았어. 자, 몇 번이냐? 15번. 갈 길이 바쁜데? 자, 속도를 좀 낼게요. 17번이 좀 어려운데 빨리 가야 돼. 자, 세상수 A, B, K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얘네들을 다 구해서 더해달래. 잘 봐요. 일단 X점근선 마이너스 2니까 A가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하면 큰일 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Y점근선이 얼마니? 4래 4. 그러면 네. B가 4죠. 네. 끝났네. 자,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4에다가 마3 빵 때려 박으면 0은 마이너스 K 더하기 4니까 K도 4가 되죠. 4, 4, 2 다 더하면 10. 정답 4번입니다. 다음 16번. 2부터 3 사이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B라고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에 부호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다 생각하셨다면 안 됩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끝까지 이용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다행히 점근선의 위치는 다 알려주고 있어. X는 1이 점근선이고 Y는 2가 점근선이야. 좀 이상한데. 자, 그러면 지금 1을 넣어봐도 2 더하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이쪽인지를 몰라요. 아직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좀 더 봐야 돼. 그랬더니 일단 정의역이 2부터 3까지라니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2가 여기고 3이 여기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만 그림을 그릴 건데, 근데 얘가 지금 뭐래냐면 최대값이 1이래요. 요걸 봐야 돼. 요걸. 최대값이 1이래. 그러면 여기가 2네? 그림을 위에 그려야 될까? 아래 그려야 될까? 아래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래.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당연한 거야. 아,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위치니까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B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으면서 3,1을 먼저 넣어봐야겠죠. 3,1을 넣었더니 2분의 6 더하기 A가 1이니까 A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B를 그대로 넣으면 B는 2 빼기 1분의 2, 4 해서 4 더하기 A니까 B가 0이네요. 맞아? 내가 뭐 틀린 것 같은데? 안 틀렸나? 안 틀렸어. B는 0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은 A 마사고 B는 0이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가 정답. 1번이죠. 자, 다음 마지막 킬러 문항 17번입니다. 인수분을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보고 이거 썼어. 자, 17번 좀 어렵죠? 같이 갑시다. 자, 유리함수가
위의 점 ABCD를 가지는데 이제 넓이가 10인 직사각형 ABC가 되도록 하래.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뭔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봐봐. 자, 우리가 유리함수가 지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죠. 네. 그치?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직사각형을 그려달라니까 대충 그려보면 일단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질문할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점근선이 의미가 있나? 없어.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꺼지라고 하고 y는 x분의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대가리는 유지해줘야 되니까. 근데 점근선을 굳이 뭐 제가 시킨 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똑같은 직사각형 그래서 둘레 구하는 건데 좌표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좌표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맞죠? 그래서 나 x분의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럼 x분의 6을 그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려볼게. 자, x분의 6이면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가 y는 x분의 6이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직사각형을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잘 봐, 그러면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근데 그래프 위에 좀 ABCD를 잡아서 직사각형 그린대. 그럼 잘 봐봐. 일단은 평행을 해야겠죠. 이렇게랑 이렇게랑 평행하게 내가 그렸어. 그럼 그런다고 직사각형이 될까요? 평행하게만 그리면? 아니. 평행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도 평행은 하겠지만 수직이라는 보장이 지금 안 되거든요. 맞지? 그럼 수직까지 보장을 하려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1이 되도록 이렇게 했을 때 1이 되도록 그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평행하면서 수직까지 이루어지려면 어쩔 수 없이 기울기 마일짜리, 마일짜리, 1짜리, 1짜리 이렇게 돼야지만 90도, 90도가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왜냐면 A, B, C, D가 정확히는 아닐 거니까 평행 이동했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 C 프라임, 여기 D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제 그 마지막이야. 자, 그럼 내가 여기를 P, Q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 누가 봐도 얘는 Y는 X 대칭이거든? 그치?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할 필요 없이 이 자리가 바로 그냥 Q, P가 되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인 자리니까.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Q, P가 여기 와서 다시 마 Q, 마 P 이렇게 될 거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마 P, 마 Q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안 되니? 오케이? 그러면 넓이를 조금 센스 있게 구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인 거 이해되나요? 직사각형의 대각선. 이렇게 해도 대각선인 거 이해되나요? 대각선은 일부지 정확히는. 그럼 봐봐. 여기가 전체의 몇 등분일까? 4분의 1이에요. 근데 너네 이거 구하기 쉽니 안 쉽니? 개 쉬워요. 신발끈 정리에 빵, 빵까지 있잖아. 네. 개 쉬운 거야. 저걸 구하는 거야. 저걸. 야,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답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를 좀 0,0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Q도 필요 없죠. 사실은 얘가 P분의 6일 거니까. 맞지? 얘 왜? 얘가 Y는 X분의 6이잖아. 그럼 P가 여기 대입됐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P분의 6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넓이가 10이라 그랬지? 그럼 2분의 5네요. 그냥 2분의 5라고 적읍시다. 자, 2분의 5가 요 부분의 넓이인데 그 친구가 2분의 1의 절대값 0, 0 얘는 이거의 반대니까 P분의 6 P분의 6 0, 0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2분의 2분의 1을 지우면 5는 자, 0,0, 0,0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무효가 될 거라서요. 그럼 얘네들이 곱했더니 P제곱분의 36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P제곱이고요. 자, 둘 중에 누가 크냐면 P가 P분의 6보다 지금 큰 상황이야. 여기는. 맞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사실은 반대로 해야 돼. P제곱 마 P제곱분의 36
자, 그리고 요거를 푸는 과정도 조금 까다로운데 집중 잘 해주세요. 1분이면 끝납니다. 자, 얘를 그냥 p제곱을 곱합시다. 그럼 여기다 p제곱 곱했더니 5p제곱은 p 4승 마이너스 36이고 얘를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다룰게요. 누가 봐도 얘는 p제곱 더하기 4와 p제곱 마이너스 9로 인수 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p제곱은 9고요. p값은 3이겠지. 뭐 구하라 그랬니? 둘레 구하래. 여기 3, 여기는 그럼 2, 여기는 2,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5루트 5고요. 5루트 2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라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6루트 2고 둘레의 길이는 12루트 2다 하고 끝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